한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이렇게 급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겠죠. 그 여파로 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그리고 가산금리의 합인데요. 가산금리에 국채금리가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또다시 가계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서민들은 어려워지는데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계속 현상 유지를 하면서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덮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도 부담이 증가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대출이 비싸져서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투자 위축, 고용 위축,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살 수 있는데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미래 신성장 발굴을 꺼리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현 정치권, 기득권 세력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어차피 내가 죽고 없어지니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왜냐,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결국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은퇴 이후에 부동산으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결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푸는 건데 금리 상승 때문에 오히려 경기 위축이 생길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총선을 비롯해서 각종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 뒷감당은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나요? 여전히 부진하고 청년 실업률, 가계투자, 가계부채, 자영업자 폐업률 등 각종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돈이 풀렸지만 경제 체력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단기적으로 부양 효과를 보이니 거기에만 치중하게 되고 민간의 경제 자생력은 계속 잃어가게 됩니다. 마치 내가 살기 힘들 것 같을 때 이런 민간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게 되니까 그런 쪽에만 집중하게 되고 싸움만 계속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건 현재의 정부 돈풀기로 인한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려들이 모두 사라지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가 국내 제조 공장을 증설해서 국내로 자본이 돌고 그리고 그 자본이 다시 또 수출로 이어져서 수출, 내수 모두 다 상승해서 결국 실질 임금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그게 아니죠. 계속 이렇게 눈 가리는 성장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